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 예비 신랑은 35살입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일반 회사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저는 다른 곳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의가 들어와 마침 계약 기간도 끝나는 바람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예비 신랑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어 했으나 저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결정이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연애는 2년 정도 했고 서로 집안 사정 다 알고 있습니다. 재산도 비슷비슷해서 예단 예물 생략하고 결혼식도 가족분들만 모여서 소소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시며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니고 적당하게 두 분이 먹고 살 정도만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빌라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분리수거와 계단 청소 위주로 합니다. 서로 많이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 준비 또한 모두 소소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저에게는 정말 착하고 모든 걸 잘해주는 예비 신랑의 한결같은 모습은 저희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거의 매주 주말에 와서 저희 가족이랑 함께 저녁도 먹고 잠시 바람도 쐬러 같이 가곤 합니다. 결혼 전이지만 벌써 사위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혼집 대출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돈을 더 마련해 주신다며 저에게 말을 했지만 저는 원래 돈을 빌리는 거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했고 저희가 알아서 한다며 받지 않겠다 했지만 부모님께서 결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돈을 더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비 신랑이 60% 정도고 저희가 40% 되네요. 그래서 대출금도 적게 받을 수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부담은 줄었지만 이번 일로 인해 부모님은 주변 원룸 단지를 더 매입해 일하는 구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주말 쉬시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한 번 더 쉬시는데 이번에 구역을 더 확장하면서 평일에는 전부 일하게 되었습니다. 날도 따뜻해지면서 점점 쓰레기, 냄새와 함께 벌레들 또한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면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분리수거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지만 원룸의 경우 회사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분리수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살고 계시는 분과 싸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죠. 그래도 직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참으며 일하십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이번에 구역을 좀 확장하셨어. 그래서 평일에는 일을 빼지 못하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네. 우리 결혼하고 나서 월급 받으면 어느 정도 도와드리고 하면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예비 신랑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저희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예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받은 만큼 저 또한 잘해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년의 연애를 하면서도 진짜 예비 신랑이 속 깊은 곳까지는 알 수 없었나 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까요? 2년 동안 저는 도대체 뭘 본 건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진짜 전부인 줄 알았고 항상 저희 가족에게 잘하던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걸로 모두 믿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고 나서 인성이 바닥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구역을 확장하게 되면서 예비 신랑이 직장 때문에 원룸을 하나 마련하게 되었던 곳까지 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구역 확장을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전날에 술을 많이 마셔서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였는지 저희 부모님과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아빠는 이 결혼 못하겠다는 말과 함께 파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예비 시부모님께 통보하듯이 전화를 하시곤 끊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예비 신랑에게 들으라고 하면서요. 저도 집에 와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부모님을 보고 너무 당황해서 예비 신랑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엄청 무섭게 쳐다보면서 얘기하시길래 결국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 오는 거 받지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착하고 저희 가족에게 정말 잘했던 예비 신랑이 무슨 잘못을 그리 크게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화도 못하게 하고 저도 알아요. 상황 정리를 하던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상황 정리할 필요도 없다. 이제 보니까 아주 못된 놈이더구나. 인성이 아주 최악이었어.
바닥이야 이번에 구역을 넓히면서 평일에만 일을 끝내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까지 일하기로 결정을 받는데 마침 마지막 집이 그놈 집이었던 거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것도 있을 테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누군지 잘 알 수 없었겠지. 너희 아빠는 위층에서 계단 청소하면서 내려오고 있었고 나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100리터짜리 큰 쓰레기 봉투에 글쎄 꽉 채워서 분리수거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 던져놓고 가길래 분리수거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정신없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한 말의 뒤를 돌던 청년의 얼굴을 보고는 예비사위인 걸 알게 되었지. 그런데 내가 마스크를 내리고 예비사위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상을 쓰면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서 모두 탈탈 털어버리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한마디 하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 저기 아줌마 돈을 편하게만 벌려고 하지 마세요. 밥 먹고 살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아줌마가 해야 할 일을 주는 건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일거리를 주는 거니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거지. 이 아줌마가 아주 분리수거에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네. 남의 돈 벌어먹기가 그리 쉬운 줄 아세요. 여기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돈 되는 것들은 고물상에 팔지 않나요? 그것도 짭짤하게 부수입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폐지도 팔잖아요. 그럼 이런 건 매일 주는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지. 배가 불러서는 이제는 분리수거까지 하라고 하시네. 아줌마 업체 어디예요? 청소도 대충 하는 것 같구만. 걸레질은 잘하시나? 엘리베이터 보니까 정말 더럽더구만. 공짜로 돈 먹으려 하는 신보내가 지금 당장 고쳐드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이 바닥에서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해드릴까요? 지금 당장 집주인한테 말해서 업체 바꾸라고 해야 되겠네. 지금 하시는 일 모두 관리비에 포함된 거 아시죠? 제가 분리수거하기 편하게 부어드렸으니 허리 피지 마시고 잔말 말고 일하세요. 아시겠어요? 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고 마스크를 내리려고 했다가 다시 올렸단다. 그런데 이 상황을 위층에 계신 너희 아빠가 예비신랑의 행동을 모두 쳐다보고 있었지.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쳤고 난리도 아니었단다. 당연히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신 너희 아빠는 용서를 할 수 없었고 예비사위의 진짜 모습을 보곤 엄청 많이 실망을 하였지. 나한테 다시 와서는 왜 말 안 했냐면서 죄송하다고 빌었지만 그 말투와 표정과 행동은 예비사위 진짜 모습이었단다. 나는 할 말 없다며 차에 올라탔고 너희 아빠는 예비사위가 부었던 쓰레기 모두 분리수거하라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이렇게 집에 왔단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충격이구나. 당연히 모든 상황은 건물 CCTV에 모두 찍혀 있으니 발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그냥 파혼하는 게 엄마는 좋을 것 같구나.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것 같다.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었던 거다. 이대로 결혼하게 되면 너 결혼 생활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 엄마 말 듣고 터나거라. 이 말 듣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했던 행동을 듣고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저보다 저희 부모님께서 받은 상처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예비신랑과 통화를 했고 모든 진실을 직접 들은 저는 눈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느낌 밖에는 없었네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계속 빌고 있었지만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결혼하는 순간 갑자기 발톱을 드러낼 거라는 무서움에 더 이상 할 말 없다며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비 시부모님 찾아오셨고 정중히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빠는 이 결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아는 사람이건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모두 똑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청소 일하면서 이런 취급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우리한테 했던 행동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시곤 예비 시부모님 보냈습니다. 저는 옆에서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당사자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대화도 안 통했고 아빠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기로 했네요. 착한 줄 알았던 예비 신랑이 진짜 모습에 저는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결혼하게 될 사람은 얼마나 만나봐야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걸까요?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 결혼할 배우자의 진짜 모습을 모두 다 아시고 결혼하신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남자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네요. 2년 동안 쓴 경험했다 생각하렵니다. 내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자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